네, 그러면은 그 컨텍스트 프리 그래머와 푸시다운 오토마타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컨텍스트 프리 그래머하고 푸시다운 오토마타에서 기본적인 내용들은 생략할 수 있는 부분들은 생략하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컨텍스트 프리 그래머, 그다음에 컨텍스트 프리 그래머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유도할 수 있는 파스트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 그리고 파스트리를 만들다 보면은 이제 어떤 그래머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 파스트리가 다르게 나올 수 있고, 그 다르게 나오게 되면 연산의 결과도 다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른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호한 문법에 대한 부분들 좀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문법 변환하는 거 하고 푸시다운 오토마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는 컨텍스트 프리 그래머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파스트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모호한 문법을 이해하고 여러 가지 문법 변환 방법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예제들에 대해서 중요한 예제들 몇 가지들 좀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푸시다운 오토마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은 푸시다운 오토마타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 푸시다운 오토마타는 어떤 거냐면요. 오토마타인데, 이제 그 스택을 사용해서 이제 그 스택을 활용해가지고 이 문법을 해석할 수 있게끔 좀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기존의 오토마타를 확장한 오토마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컨텍스트 프리 그래머 우리가 지금 그래서 지난주 이렇게 했을 때 정규 문법에 대해서 이렇게 했고 이제 컨텍스트 프리 그래머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잘 설계된 문법이라는 것 자체가 문법은 소스 프로그램을 정확한 목적 코드로 번역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정확하다라는 게 이게 무엇이냐면, 자, 소스 코드가 하나 이렇게 있으면 이 소스 코드는 하나의 목적 코드로 변환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을 때 이 프로그램이 A라는 컴파일러에서 컴파일 됐을 때는 10이라는 결과를 내주고 B라는 컴파일러에서 이제 컴파일 됐을 때는 20이라는 결과를 내주면 그 코드 자체를 신뢰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문법 체계를 명확하게 해서 이제 모호함이 없는, 그리고 항상 동일한 결과를 도출해 줄 수 있는 그 문법을 정의하고 그 문법을 해결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컨텍스트 프리 그래머 이렇게 볼 건데요. 자, 프로그래밍 언어의 설계에서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효율적인 컴파일러 작성에도 매우 중요하게 사용이 됩니다. 자, 컨텍스트 프리 그래머 우리 이렇게 보게 되면 non 터미널 심볼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데리베이션을 하는데 A가 베타로 치환되는 거. 자, 이렇게 보게 되면은 A는 베타로 데리베이션 된다, 유도된다. 이렇게 보고요. A는 베타를 생성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베타가 A로 치환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베타는 A로 감축된다, 이렇게 리듀스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도되는 것들 이렇게 보게 되면은 leftmost derivation, rightmost derivation이 있습니다. 자, leftmost derivation은 좌단 유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문장의 형태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왼쪽에 있는 non-terminal 심볼을 계속 대체하면서 이제 이동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화살표 지금 그 두 개로 되어 있는 화살표에서 밑에 보면 LM에서 leftmos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단 rightmost derivation의 경우에 있어서는 가장 오른쪽에 있는 non-terminal 심볼을 계속해서 대체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아주 되게 심플하죠. 좌단 유도와 우단 유도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어떤 지금 보게 되면은 id 플러스 i 이제 중괄호 뭐죠? 괄호에서 우선순위를 명시하고 id 곱하기 id라는 어떤 익스프레션이 있다고 보죠. 자, 그러면 이 익스프레션에 대해서 우리가
유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문법을 이렇게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문법 구조가 주어졌다고 이렇게 한번 봐보죠. 자, 그래서 보면 프로덕션 룰 이렇게 보면은요, 2에서 2 플러스 t 또는 2 마이너스 t 또는 t 이렇게 있고, t는 t 곱하기 f 또는 t 나누기 f 또는 f, f는 괄호의 expression 또는 id 이렇게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leftmost derivation 이렇게 보면은요, 제일 왼쪽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제일 왼쪽에서 보면은 2이죠. 자, 2를 해서 leftmost derivation을 딱 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은 유도하려고 보면 사실은 이게 컴퓨터는 서칭을 하면서 이제 할 거고, 우리는 이거 딱 보면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겠죠. 직관적으로 이렇게 딱 봤을 때 우리가 보는 거는 이제 덧셈 이렇게 있잖아요. 덧셈. 뺄셈은 없죠. 덧셈 이렇게 있으니까 제 2 플러스 t로 leftmost derivation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leftmost derivation이니까 2부터 다시 처리하는 거예요. 자, 2로 처리하면 t 플러스 t, 지금 보면은 마이너스는 없고 플러스는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으니까 심볼은 t밖에 없습니다. 자, t 플러스 t 이렇게 있고요. leftmost derivation 역시 제일 왼쪽에 있는 t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 이 t를 보니까 지금 보면은 덧셈이 이미 나와 버렸잖아요. 덧셈이 나와 버렸으니까 이제 t에서 f로 이렇게 가고요. 자, f에서 그 다음에 id로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은 우리 지금 id 플러스 t까지는 지금 전부 다 처리가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남아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니까 t가 이렇게 남아 있죠. 자, 이 t를 이렇게 보게 되면 t를 또 f로 유도하고요. f에서 괄호 이렇게 있으니까 괄호로 유도하고, 그 다음에 이 괄호 안에 있는 2를 지금 t로, 덧셈 뺄셈은 나올 수 없으니까요, t로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t에서 t 곱하기 f 하고요. t 곱하기 f에서 f 곱하기 f가 나오고, id 곱하기 f, 그 다음에 id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rightmost derivation은 우리 이렇게 한 것처럼 오른쪽으로 이렇게 치환을 하는데, 지금 보면은 우리 이 규칙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지금 2에서 지금 보면은 2 플러스 t, 2 마이너스 t, t 이렇게 있는데, 결국 우리가 지금은 나올 수 있는 것은 덧셈이니까 오른쪽에 있는 거, 그래서 2 플러스 t로 이렇게 했습니다. 2 플러스 t 있는데 2 플러스 t에서 오른쪽에서부터 치환을 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2 플러스 t, 2 플러스 f, 그 다음에 2 플러스 괄호에 2, 그래서 2 플러스 t. 네, 우리가 했던 거 지금 거꾸로 지금 가고 있죠. 이렇게 되고, 자, 그런 다음에 t 곱하기 id, 오른쪽에서부터 계속 치환되는 것들을 볼 수 있죠. f가 이제 id로 됐고요. 자, f 곱하기 id, id, 그리고 id 곱하기 id, f 더하기 이 괄호에 id 곱하기 id, 이렇게 계속 확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left pass, right pass, 그래서 좌파스, 우파스 이렇게 하는데요. 보통은 이제 우리 용어를 쓸 때 좌파스, 우파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left pass, right pass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보면은 하나의 문장을 만들 때 leftmost derivation을 통해 가지고 일련의 생성 규칙 순서를 적용해서 만들어진 거 이제 만드는 겁니다. right pass는 역순이죠. 자, 그래서 left pass, right pass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같은 생성 규칙을 가진 문법에 대해서 left pass, 그다음 right pass를 이렇게 구해 보면은요. 자, 1번, 2번, 3번, 4번부터 해서 8번까지의 생성 규칙이 있다고 봅시다. 자, 그러면은 left pass는 left derivation, leftmost derivation을 할 때 적용된 생성 규칙의 순서니까 leftmost derivation을 합니다. 그래서 1번부터 이렇게 봐서 2에서 2 플러스 t,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2 플러스 2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2부터 이제 처리하는 거죠. 그러면 2를 보면은 3번을 사용해서
데리베이션 하고, 그다음에 또 t가 나왔으니까 t에서부터 또 데리베이션 하고, 그래서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룰들을 이렇게 따라가면 1, 3, 6, 8, 6, 7, 3, 4, 6, 8, 8 이렇게 그 생성 규칙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left pass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사용된 생성 규칙의 시퀀스를 다음과 같이 기술을 해줍니다. rightmost 데리베이션은 오른쪽에서부터 진행을 하죠. 진행을 하는데 우리 역순이라고 있습니다. 생성 규칙 순서의 역순 이렇게 있으니까 우파스는 8638, 6843, 761 이렇게 진행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구문 분석 하는 방법, 우리가 신텍스 어널리시스 이렇게 하는 방법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자, 하향식 방법이 있고 상향식 방법이 이렇게 있습니다. 탑다운 혹은 버텀업 이렇게 하는데, 탑다운의 경우에 있어서는 좌파스를 생성하는 형태가 되고요. 바텀업 형태는 우파스를 생성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게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맥 자유 문법 G 이렇게 하면은 non 터미널 심볼에 터미널 심볼, 그 다음에 생성 규칙, 그 다음에 스타트 심볼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파스트리를 만들 수 있는데, 이 파스트리를 바탕으로 해서 문법이 파싱 이게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생성 규칙을 어떤 익스프레션이 주어졌을 때 그 익스프레션이 우리가 정의한 생성 규칙에 부합한 그 문법에 맞는 그 익스프레션인지 체크하려면 이 파스트리를 따라가면서 이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모든 노드의 이름은 문법 기호고요. 그 다음에 루트 노드의 이름은 시작 기호 S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노드 하나가 하나 이상의 자식을 가지면은 그 노드의 이름은 non 터미널 심볼입니다. 그렇게 확장이 되는 거니까 이제 non 터미널 심볼이고요. 왼쪽에서부터 순서적으로 xn, x2에서 xn까지 자식을 갖는 어떤 노드가 존재하면 생성 규칙 A는 x1, x2, xn 뭐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게 이제 정의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어떤 노드가 자식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터미널 노드라고 한다면 제 맨 끝에 있는 거죠. 트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더 이상 그 차일드가 없는 요 마지막에 있는 요 것들이죠. 이것들을 터미널 노드 혹은 리프 노드라고 이야기하고, 이 터미널 노드의 이름은 터미널 심볼이어야 됩니다. 자, 그래야지 이제 맨 마지막에 이 노드를 중간중간 따라가면서 대체하고 대체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 터미널 심볼이 나와야지만 종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파스트리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죠. 자, 우리가 어떤 익스프레션이 주어졌을 때 그 익스프레션이 주어지면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다음 문장을 유도해야 하는 파스트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좌단 유도, leftmost derivation 이렇게 하게 되면 일단 leftmost derivation을 해봐요. 2가 이렇게 있으면 2 플러스 t로 해서 2 플러스 t 하면 2하고 플러스하고 t 이렇게 세 개로 지금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가까이 심볼들 이렇게 심볼의 시퀀스가 나오는 거니까 2에서부터 2 플러스 t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플러스는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죠. 연산자니까. 터미널 심볼이죠. 그래서 차일드가 붙지 않고 2는 2하고 t 여기서 leftmost derivation 하면은 t 이렇게 붙습니다. 이렇게 t. 그래서 또 f. 지금 우리가 지금 보면은 leftmost derivation을 하면서 계속 이제 화살표를 써가면서 그렸던 것들을 이제 트리 형태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 트리 형태를 해서 이렇게 딱 따라가면 이게 트리의 패스를 지금 따라가는 거죠. 이 트리의 패스를 따라가면 leftmost derivation을 했을 때 적용한 생성 규칙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각각 따라가면
요 id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expression e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id를 도출해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면은 왼쪽 그러니까 트리에 있어서 왼쪽이 전부 다 터미널 심볼이 됐고요. 터미널 심볼이 됐으면 더 이상 확장 불가능하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노드 이렇게 보니까 플러스예요. 더 이상 할 게 없죠. 다시 올라가서 다음 거 봐가지고 t가 나오면 t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확장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다음 같이 그래서 t에서 f로 갔고 f에서 이제 괄호로 써가지고 지금 문자열이 나게 됐죠. 그 다음에 괄호 여는 괄호 터미널 심볼이니까 더 이상 가지 않고 이제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E에서 T로 확장이 되고 그 다음에 T에서 T 곱하기 F로 확장이 되고 그 다음에 T에서 T가 F로 확장이 되고 ID로 확장이 되고 그 다음에 F가 ID로 확장이 된 다음에 더 이상 지금 왼쪽에 자 이렇게 해서 더 이상 된 게 없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다음 거 처리하고 끝납니다. rightmost deviation 트리 만드는 과정도 유사합니다. 자, rightmost deviation을 합니다. rightmost deviation 하는데 이 rightmost deviation 하는 거 보면은 오른쪽으로 해서 이제 확장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2단계, 3단계 그래서 쭉 이렇게 하고요. 뭐 데리베이션 한 게 똑같으니까 그래서 하는데 오른쪽에서부터 이게 진행이 되죠. 그래서 11단계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문장에서는 leftmost derivation하고 rightmost derivation이 같은 결과를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파스트리들 계속해서 뭐 예제들 많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예제 5.5-3 같이 문장 001100을 유도하는 파스트리를 한번 만들어 보면은요. leftmost derivation, rightmost derivation이 두 개 다 동일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문법에서는 되게 모호한 문법이죠. 모호한 문법에서는 leftmost derivation을 하는 경우, rightmost derivation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세선 규칙을 어떤 것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파스트리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모호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자, 모호하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하나의 문장이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파스트리를 가지면 그 문법 지위는 모호하다, ambiguous하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예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장에서 3 더하기 4 곱하기 5에 대해서 leftmost derivation을 해가지고 파스트리를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의 이제 모호한 거는 이제 우선순위, 연산자 우선순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연산자 우선순위에 대한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지금 파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원래 우리는 이제 연산자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그 연산자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원래는 이제 파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보면 associativity도 있고 그다음에 연산자 우선순위도 다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프로덕션 룰 이렇게 보니까 2에서 2 플러스 2, 2 마이너스 2, 2 곱하기 2, 2 나누기 2, 그 다음에 괄호 2 이렇게 있고 0부터 9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2 더하기 2 지금 보면은 우선순위가 지금 보면은 2 더하기 2, 2 곱하기 2 이렇게 두 개 다 선택할 수가 있죠. 자, 2 더하기 2, 2 곱하기 2 하고 leftmost derivation을 하는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지금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2 더하기 2로부터
leftmost derivation 해가지고 3 플러스 4 곱하기 5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3 더하기 4 곱하기 5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 결과는 동일하게 나오지 않았느냐. leftmost derivation 해가지고 이제 3 더하기 4 곱하기 5가 생성이 됐으니까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 보면은 어떤 거를 먼저 처리하느냐가 되는 거죠. 자, 보면은 지금 그래서 뭐 결과를 이렇게 이야기하면 23이 나오느냐 아니면 그 35가 나오느냐 이 얘기죠. 파스트리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지금 다르게 나옵니다. 지금 보면은 이렇게 들어갔고 여기서는 이렇게 나온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은 여기서는 곱하기 3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처리를 먼저 할 거니까 20 더하기 3이 돼서 23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이렇게 올라오고 이렇게 올라와서 요거를 처리해 주니까 네, 7이죠. 7에 곱하기 이렇게 처리하니까 35가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문장에서 지금 서로 다른 두 개의 파스트리가 생성됐기 때문에 모호한 문법이고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호한 문법을 가지고 처리를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이 모호한 문법을 모호하지 않는 문법으로 변환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모호하지 않은 문법을 가지고 구문 분석기를 만들어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뭐 간단한 거죠. 모호한 문법이 있으면 모호한 부분들을 확인한 다음에 그 부분들을 수정해서 모호하지 않는 문법으로 만들어주면, 그러면은 그거에 따라서 유도를 하게 되면 모호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모호한 문법을 가지고 구문 분석기를 만들면, 그러면은 분명히 이제 딱 하나만 존재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러 개 존재하게 돼서 충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그 구문 분석하거나 분석할 때 보면 테이블을 사용해서 분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테이블을 구성을 할 때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 충돌이 발생했다. 발생한 거에 따라서 우리 그거를 이제 수정을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모호한 문법을 모호하지 않은 동등한 문법으로 변환을 한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모호한 모든 문법을 그거하고 동등한 의미를 가지는 모호하지 않은 문법으로 변할 수는 없습니다. 변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변화할 수도 있고 변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특별히 산술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우선순위를 부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결합법칙을 이용해서 모호하지 않은 문법으로 변환을 하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를 이렇게 곱하기가 더 우선순위가 높죠. 그래가지고 그 곱하기가 먼저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림 아까 예제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 곱하기를 먼저 처리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파스트리를 한 다음에 이 파스트리를 따라가면서 이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파스트리에서 리프 노드들을 계속 올려가면서 연산을 수행을 하다 보니까 트리 트래버스를 하면서 그 처리를 해서 같은 그 브랜치에 묶여 있으면 그걸 먼저 처리하게 돼요. 그래서 연산자 우선순위가 지금 곱하기가 더 높게 돼 있어서 20 더하기 3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그 5-8번의 B번의 경우에 있어서는 덧셈을 곱셈보다 우선순위를 더 높게 준 경우가 되어서 이제 35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호한 문법들 이렇게 보게 되면요, 우선순위를 이렇게 부여해 줘야 되는 거죠. 자, 우선순위가 지금 보면은 우리가 곱하기와 나눗셈이 이제 플러스와 마이너스보다 높고, 그 다음에 곱하기와 나눗셈은 서로 같고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도 서로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순위는 우리 파스트리 이렇게 보니까요. 잠시만요.